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걱정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힘내서 투자 꿀팁 그리고 아이디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두 가지 특종 또 들고 나왔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르는 듯 했다가 상승분 반납하고. 근데 개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야 할지 궁금해요. 일단 대형주로 많이 떴기 때문에요. 한 단계 호흡 조절은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신성장 산업의 어떤 실적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나 애플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떴기는 반등은 못하지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다만 거기서 수익률 내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소형주가 대안이냐 볼 때 중소형주도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어떤 주가 재편이 되는데 같은 그 동종 섹터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부분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말이죠. 아마의 시장보다는 바로 프로의 시장이 오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고요.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로 옮기는가를 면면히 살피면서 대응을 하는 포트 재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중소형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님이 공개하신 종목 중에 지금 4종목이나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그 종목들의 그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게 이런 그 종목들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공개했던 뉴페이스 특종입니다. 핌스랑 포스코 ICT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핌스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찍고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좀 조정 끝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날 투자 전략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시각으로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바로 스마트하이제이션 부분이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좀 부각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목표가까지는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바로 그 핌스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OLED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어떤 주가 상승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종이었던 핌스랑 포스코 ICT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종 2가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자회사 호재와 기술 부각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바로 그 기술력 부각이라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 처리 장비 기술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그 자회사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았던 부분은 바로 제가 인터밸류 파트너스에 대한 그 현재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가지 호재가 있는 특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비아트론 되겠습니다. 저 같은 주린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열처리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그 열처리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아까 그 중심 섹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그 산업의 업황이 얼마만큼의 좋아지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종목 섹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 바로 OLED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이쪽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올해 20% 정도가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을 때 현재 대형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OTT 부분에 콘텐츠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고화질 아니면 OLED의 그 혁신 제품이 좀 필요한 신제품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 그 OLED 쪽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5G가 발전되면서요.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그 사용 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여기서도 이제 고화질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바로 OLED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 디스플레이가 증가할 때 20% 정도는 별로 뭐 많지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 중에 OLED가 수출 비중의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OLED의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 부분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데 제가 초점을 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바로 이제 이런 열처리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OLED를 갖다가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아몰레드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태블릿 PC에도 OLED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고해상도라든가 이러한 신기술이 필요한데 디스플레이에서는 열처리 이런 부분이 기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OLED가 태블릿 PC에 채택이 되면서 바로 열처리 장비 부각이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현재 향후의 어떤 성장 산업에 필요한 장비로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OLED가 뭐 코로나랑 5G 두 가지 네. 따로 성장을 좀 이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삼성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쪽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반도체 쪽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럼 OLED 쪽 관련해서 좀 좋게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뭐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주도주입니다. 그러나 많이 오르면 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네. 확장과 수렴이 되는데 그 과정에 또 새로운 섹터가 반등을 하게 된다 봅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번에 발표합니다. 다들 예상을 합니다. 한 9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부라든가 사업부라든가 네. 핸드폰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가전이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에 이런 OLED 부분에 그동안 이제 QD.com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OLED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덕산네오록스라든가 제가 별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발표되면 섹터에 변화가 좀 현재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OLED 관련주로 좀 시각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일단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주가가 참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도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저 같은 주린 입장에서는 이 네. 최고가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접근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미스테이크 하나 이 실수가 뭐냐면요. 네. 일단 주가를 볼 때 주가가 올라가면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추세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몸통 논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도 우리가 이제 무릎 밑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이제 보면 이거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주저할 수 있는데 저는 큰 태생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과거 27,000원대에서 실은 상당히 많이 빠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때가 이제 4월 달이었잖아요. 4월 달에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데 거기를 인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돌파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본다면은 현재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을 것 같지만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5G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신성장이라든가 실적을 달고 갈 때는 상당히 주가 탄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주린이 입장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좀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의 주가를 볼 때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요.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현재 응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 한 14,500원대 접근을 좀 하셔도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바로 10,400원대를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14,500원 잡고 대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비아트론이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특종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죠.
네, 업황 호조와 신성장 동력입니다. 업황 호조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뭐 5G 어떤 업황인가요? 예,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볼 때 큰 비중은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OLED 쪽에 제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방 산업에서의 어떤 그 업황 호조가 좀 현재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신성장 동력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영성 동박 좀 약간 어렵습니다. 막중 필름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의 공급 증가가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뽑게 됐습니다. 네, 업황 호조와 신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 특종 이녹스 첨단 소재 되겠습니다. OLED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반도체에서 OLED로 시각을 돌리시는 건가요? 예, 뭐 어떤 산업의 어떤 중심에서 그 패턴이 변화될 때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섹터가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떤 섹터 안에서 시장에서 모두가 주목할 때 그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OLED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전방 산업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쪽에 이런 그 IT 제품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확산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동기업이 어느 쪽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 OLED 부분의 그 대형 그 패널이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상당히 이 기업의 그 실적과 밀접하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크게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국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깡조 라인이 그 상당히 이 기업과 많이 그 차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해 이제 60K에서 바로 연말에 가서 90K로 이제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OLED 소재주라고 하면은 또 머티리얼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쭉쭉 뚫으면서 잘 네네, 갔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좀 그에 비해서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실적이 조금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올라갈 뭐 수 있을 정확하게 듯. 많이 보셨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OLED나 그 LCD 오죽했으면 삼성전자 LCD를 갖다가 그냥 그 반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이 안 좋은데 요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최근에 들어가면서 그 OLED 부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주가라는 것은 최근에 실적보다 현재 실적보다는 바로 그 컨퍼런스 그 약간의 이제 그 다음해 그 다음 분기 이런 쪽에 어떤 실적 미래 가치를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초점을 좀 맞추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산업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어디까지 볼지가 궁금한데 네. 오늘 좀 그래도 많이 올랐나요? 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연동해서 빠졌다 보는데 아까 제가 이녹스 첨단소재 그 전망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적 부분을 보는 20년도, 21년도에 상당히 그 주가의 흐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수익률의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많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4%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폭 큰 거를 가져오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건 항상 추세라는 걸 봅니다. 추세가 살아났느냐. 그러면 단기 파동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추세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오늘 조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치가 어딘가가 가장 중요한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고 있고 정배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과 맞춰서 아까 제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전망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실적을 달고 갈 수 있는 현재 환경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낙폭이 클 때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추세 매매 분할 매수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예,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그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어떤 그 펀더멘탈 가치를 봤을 때는 바로 53,000원대를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네. 53,000원대 뭐냐면 바로 직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5,000원대를 두고 약간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지지 라인은 45,400원대를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55,000원까지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에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고요. 매니저님이 좀 지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료 방송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장중 내내 하신다고요? 예. 내일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오전부터 오후까지입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끝까지 여러 가지 끝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특히 이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주고 있고요. 실은 시장은 에너지틱하게 내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일반인들이 잘 잡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요새 그 별밤 특종에서도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약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른 종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시장 중심축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혜원님들도 요번 이제 수익을 뭐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산화 콘덴서 이런 특히 이제 그 자율자동차나 그 반도체 부분에 IT 업종에서 수익을 좀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황 부분이 상당히 이제 또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내일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공존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중심축을 잡아가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내일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어떤 시장의 중심축을 찾아가는 이러한 그 매매 전략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내일 장중 내내 하신다고 하니까요. 투자 아이디어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세영, 황대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